네, 부산서 공식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죠. 세계 담판 시작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렇게 만난 건 6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무역 합의 서명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역시 협력 준비가 됐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속보성 멘트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거 나올 때 또 말씀드리고요. 오늘 미국 전기차 시장, 우리가 이제 중국과 그리고 미국의 협의 보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게 되는데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여러 가지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보조금 영향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쭉 한번 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분기 미국 시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성장이 되고 있나요? 일단 3분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성장이 전기차 부분에서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켈리 블루북, 그러니까 자동차 전문 매체잖아요. 이 추산에 따르면 총 한 44만여 대가 판매가 됐어요. 전기차만. 이게 이제 사상 최고치로 YOY로 따지면 거의 한 30% 정도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점유율도 마침내 10.5%를 갖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 침투율, 점유율이라는 게 한 10%를 갖다 넘어간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걸 갖다가 역진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임계점을 갖다가 일단 돌파를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성장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실 겁니다. 보조금이 이제 9월 말로 종료가 되니까 전기차를 갖다가 사려고 했던 소비자들은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장 안 사도 되는데 어차피 살 거 좀 빠른 시간 내에 사자, 보조금 좀 받자. 이런 수요들이 몰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자동차 OEM들도 엄청난 할인 정책,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갖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리스 및 금융상품, 현금 할인 또는 또 매입 보너스 등을 갖다가 주면서 전기차 성장률이 9월 전기차 성장률이 굉장히 가팔랐다, 놀라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9월에 가파르게 샀으니까 당분간은 좀 수요가 둔화되는 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단기적인 어떤 충격, 수요 둔화, 수요 절벽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단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수요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사실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게 되면 증대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보조금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게 없어졌을 때 그 미래를 갖다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는 거니까 일단 그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을 갖다가 분명히 마련하는 일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은 어차피 필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자동차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의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몇 달 동안 수요 감소에 일단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보조금 문제보다도 이 전기차의 어떤 전환을 갖다가 좀 늦추는, 미국에서 늦추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 배출가스 규제를 갖다가 완화했다는 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OBBA 법안에 이제 포함이 된 건데 저기 보시면은 미국 이제 CAFE 규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연비 규제를 갖다가 일단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기 보시면 25년부터 굉장히 가파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갤론당 몇 마일을 가야 되냐. 니들이 생산하는 특정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의 평균 연비가 저걸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르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갤런당 주행 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내연기관차로는 이걸 갖다가 충족을 못 시키니까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로 전환을 갖다가 강제로 시키는 거였거든요, 이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걸 갖다가 벌금을 빵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규제는 있는데 벌금이 없다.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규제인가 싶을 정도.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 미국의 주요 자동차사들만 놓고 보게 되면은 27년부터 31년까지 원래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 못 지켰을 때의 벌금 약 140억 달러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40억 달러를 안 내도 되니까 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갖다가 좀 늦출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전기차 전환 의지 자체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기 충격에 더해서 보조금이 없어지는 거에 더해서 이런 어떤 연비 규제에 대한
그 벌금을 갖다가 제로로 낮춤으로 해서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추론, 전망은 뭐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럼 평론가님, 그 미국의 전기차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그나마 좀 신뢰성이 있는 블룸버그 NEF 추정치 이제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이쪽의 추정치를 놓고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기 이제 녹색의 그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보조금 정책을 계속 그 시행했을 때의 전기차 성장률 추정치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없앴더니 그 아래 그 녹색 실선이 있죠? 그 확 줄어들죠? 예. 다시 말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를 포함하면은 이게 대통령 취임 전 전망치는 2030년에 한 48% 정도. 트럼프 대통령.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정도? 대통령 취임 전에 예, 이 전망치는 그러니까 두 대 중에 한 대는 친환경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보조금도 없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배출가스 규제를 없앰으로 해서 약 27% 정도 차지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 대 중에 한 대. 그러니까 무려 어느 정도 차이나 그러니까 21%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순수 전기차로 놓고 보게 되면은 37%에서 19%로 낮아지는 거니까 무려 18%포인트 정도 낮아진다고 이 블룸버그 NEF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과연 이 전망이 맞을지 아니면 틀릴지는 글쎄요. 저는 뭐 이 전망치가 글쎄요. 그렇게 크게 신뢰성은 안 가는데 어쨌든 블룸버그 NEF의 전기차 성장 추정치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미국의 전기차 성장 관련해서는 경제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네. 저는 왜 아까 그 블룸버그 NEF의 그 성장률 추정치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크게 신뢰가 가지 않냐면은 네. 일단은 EV 기술 자체가 눈부시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기술력에서. 예, 이제는 뭐 한 번 충전하면 한 500km 정도를 가고 그다음에 급속 충전이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행거리라든지 그 충전 속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EV가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소비자들의 어떤 그 필요사항, 요구사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충족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전기차의 경제성이 개선되는 겁니다. 전기차의 가격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쭉 나오죠. 네. 이 녹색 그 실선이 전기차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래에. 그게 내연기관차 가격입니다. 지금 역전이 됐죠. 보시면은 지금 그 전기차 가격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예. 마침내 역전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역전의 기제는 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결국은 보조금. 보조금. 뭐 이런 어떤 효과들로 일단 역전이 된 건데 일단 역전이 그 보조금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의 가격 차이가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그게 얘기입니다.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전기차 가격 내림세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어떤 접근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전에 3만 달러 이하의 어떤 그 보급형 전기차들도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시작할 거고요. 이제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시대적 조류라는 건데요. 사실 그 자율주행차들이 점점 확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로보택시부터 비롯해서 가령 뭐 웨이모라든지 점점 확산이 되게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내연기관차로 자율주행차에는 대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따라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자동차, 미국의 OEM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연기관차로 만약에 회귀를 해서 예. 과거로 돌아가서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판매를 갖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 이런 걸 갖다가 알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기차의 어떤 전환의 속도를 내지 않으면은 사실은 미국은 이 전기차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기술 후진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수요 충격이 과연 예, 지금 블룸버그 NEF가 추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 보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예.
어쨌든 뭐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좀 구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네네네. 뭐 어떤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연방세액공제가 없어졌잖아요. 9월 말로. 그런데 10월 달에 네. 이 미국의 그러니까 그 OEM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전기차를 팔기 위한 대규모 할인에 돌입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뭐 BMW, 뭐 캐딜락, 쉐보레 이런 거는 뭐 보통 한 7,500달러에서 한 3,500달러 정도 보조금 같은 경우를 갖다가 더 추가적으로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더 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 저기 보시면은 아이오닉 5 최대 9,800달러를 갖다가 인하했습니다. 네. 아이오닉 6 11월 2일까지 최대 8,500달러 보너스. 그 다음에 뭐 EV9, 뭐 지금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굉장한 어떤 할인 정책을 갖다가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어떤 주요 OEM들뿐만이 아니라 리비안, 뭐 볼보 등등 해가지고 전체 그 모든 그 OEM사들이 굉장한 어떤 프로모션 정책을 갖다가 쓰고 있다. 차 팔기에. 예, 포드, 마세라티, 뭐 혼다, 뭐 어느 하나 없이 전부 다 지금 할인 혜택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예, 예. 그 수요 충격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맞은에서도 그렇고 이게 단기에 그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 때 네네. 뭔가 이제 모멘텀 잘 받쳐줄 수 있을런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룸버그 NEF는 2030년까지 이 보조금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를 갖다가 한 18%포인트 정도 잡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의문이라고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그 어떤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가 이제는 서서히 발생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좀 적대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이제 OEM들의 이제 보급형 전기차의 어떤 출시들 이런 것도 확대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전기차 확산에 굉장히 그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겠죠. 가령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한 3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앞으로의 자동차라는 거는 파워트레인이 지배하는 다시 말해서 내연기관차의 엔진 미션이 지배하는 이런 어떤 그 파워트레인만 가지고는 미래차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결국은 SDV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정의하는 차량으로 이게 점점점 진화를 할 거고 차량 자체가 점점점 물리적 AI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만 이를 거부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의 어떤 그 경쟁력 그 자체를 갖다가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동차 OEM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변화의 가능성도 봐야 되겠죠. 네.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2030년 전에 어차피 대선을 한 번 더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되게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한다 하면은 별로 안 바뀌겠지만 네네. 만약이라도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이런 어떤 정책들은 굉장히 더 우호적인 상황으로 그동안 못했던 걸 갖다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미국의 그 자동차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다시 내연기관차로 약간 좀 그쪽에 더 비중을 두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움직여 가려고 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어요. 가령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순수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갖다 더 미는 방향으로 맞아요. 약간 전환하는 약간, 예, 이런 전환하면서, 단기적으로, 예. 단중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제가 강조하는 건 그래요. 사실은 보통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양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게 우리가 이제 피처폰에서 우리가 그 모바일 폰, 그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경우에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도 전기차 부분에서는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수요 절벽, 수요 충격이 미국 시장에서
아주 장기간 몇 년 동안에 지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유차 시장 뭐 보조금, 세액공제 그런 이슈 나왔는데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결론. 예, 저는 뭐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셨으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 관심 많으신 2차전지 산업 관련 트렌드 윤석정 경제평론가님이 잘 말씀해 주실 거고요. 오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